거리를 달리는 저게 뭔가요? 거침없는 주행에 깜찍한 외모까지 바로 배달 로봇입니다. 바야흐로 배달 로봇 시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 로봇이 실외에서 주행하는 것이 현재는 규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따라다녀야 한다면 배달 로봇의 역할이 무색해질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기획과 손지원 경위가 나섰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장 요원 없이도 로봇이 통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로봇이 거리를 달리는 세상, 미리 만나보실까요? 인구가 밀집된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배달 수요가 더 높은데요. 서울의 어느 편의점 앞에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녀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배달 로봇입니다. 이 녀석이 사람을 대신해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을 싣고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손지원 경위가 규제 샌드박스로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손지원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비스트 이상민입니다. 배달 로봇이 거리를 주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로봇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배달 로봇 가지고 혹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고객님들이 편의점에서 시키는 어떤 물류나 어떤 식품들 배달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비가 치솟았는데요. 그 대안으로 배달 로봇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배달비의 급증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가 건당 배달비가 낮아 배달업계가 기피하는 근거리 배송 주문은 더욱 힘들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배달 로봇이 이 근거리 배달을 담당한다면 자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배달업계까지 모두가 환영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혁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럼 편의점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어떻게 로봇 배송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소비자가 휴대폰 앱으로 원하는 물품을 주문합니다. 편의점 직원은 바로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 목록을 확인한 후 바구니에 담습니다. 편의점엔 참 먹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 다음 직원은 주문받은 물품들을 포장하는데 여기까진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겠죠? 편의점 직원은 포장한 물품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배달 로봇에 싣습니다. 물품을 실은 배달 로봇은 지체 없이 배송을 시작합니다. 와, 보도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데요. 정말 든든한 녀석입니다. 은행잎이 깔린 인도를 달리는 폼이 마치 영화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배달 로봇의 조작기를 들고 왜 로봇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배달 로봇이 실외에서 주행하는 것이 현재는 규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이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현행법상 로봇 한 대당 현장 요원 1명이 꼭 동행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면 현장 요원 동행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주행 허용을 통해 사람 대신 로봇 배달로 물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달 로봇은 몇 킬로미터까지 배송 가능한가요? 저희가 현재 1.6km 반경에서 로봇 배달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지만 또 이 로봇의 효율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6km 반경에서만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 생각보다 빠릅니다. 배달 로봇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배달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이 곧 오겠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가끔 보긴 했었는데 이게 잘 보이는 건 아니니까, 자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자주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렴하면은 이용하지 않을까요? 보수공사 중인 울퉁불퉁한 길이 나타나자 평평한 쪽으로 이동하다가도 사람과 마주치자 곧바로 섭니다. 정말 똑똑한 녀석이네요. 이번엔 자동차가 마주오자 옆으로 비켜갑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골목길을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턱 넘기도 식은 죽 먹기입니다. 배달 로봇이 현관 앞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도착 문자가 가고 로봇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면 배달 완료. 이 녀석 정말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도로 기특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일단 제가 여자 혼자 사는데 배달원들이랑 같이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로봇으로 받으니까 되게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배달 로봇이 편의점으로 복귀하는데요.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음 배달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고요. 아무래도 배달 시간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될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갈 수 있는 장소가 800m라고 그게 조금 이제 800m가 넘어가는 지역인 경우에는 로봇 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스마트폰 기기 같은 거에 사용이 좀 이렇게 어려우신 노년층 분들이 조금 이제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1층으로 내려와서 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손님분들이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로봇 배달하는 중에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차에서 잘 보이겠죠? 로봇 배달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뿐 아니라 로봇이 주행해야 하는 도로의 안전까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 요원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가지고 현장 요원 부분을 개선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안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황이랑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 초 한덕수 총리는 새 정부가 첨단 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정책의 방향, 모든 포커스가 바로 이런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에 집중된다.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관련 기관은 전쟁을 한다. 정부는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부과 조건을 완화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봇 배송은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늘어나는 배송 수요를 충족할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나 횡단보도, 공원 등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로봇이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손지원 경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이유입니다. 로봇이 보도로 통행한 만큼 보행자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도로 통행한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 또한 위배를 하면은 관련 조작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법에 규정이 돼야 되고요. 아마 2023년도에는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로봇 규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손지원 경위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로봇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할 일은 아직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장을 다닙니다. 긴 거리는 기차를 타기도 하고 보통은 버스, 지하철을 많이 타고 이동합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지금은 수원의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배달 로봇 실증 특례 받은 기업을 현장을 보려고 갑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도 똑똑하고 귀여운 배달 로봇이 산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어떤 로봇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 광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딜리 드라이브랑 함께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딜리 드라이브가 호수공원까지 가는 모습이랑 그리고 가게 앞에서 음식을 픽업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자 합니다. 눈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튼튼해 보이는 세 개의 바퀴와 파란 깃발로 치장한 수원의 명물 딜리입니다. 앱이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에서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주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저희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가려두신 거죠? 딜리야, 기대할게. 센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배달이 와서 지금 배달 가면 되겠습니다. 네. 때마침 호수공원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을 받자마자 출발하는 딜리. 딜리가 얼마나 배달을 잘하는지 지켜볼까요? 뭐 배달 온 거예요? 지금 커피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커피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와, 딜리가 커피를 배달한다고요? 보란듯이 커피 가게 앞에서 정확히 멈춰서는 딜리. 고객이 주문한 커피를 딜리에게 싣고 문을 닫아주면 사람이 할 일은 끝납니다. 옆에는 카메라가 없나요? 저기 앞에 부분에 카메라 세대가 있고 뒤에 있는 이게 카메라. 사람을 다 인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카메라는 총 4대예요. 안전하게 출발. 오, 이 녀석 말도 하는데요. 딜리가 두 눈을 반짝이며 씩씩하게 달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딜리가 이곳에 산 지는 2년 됐다는데요. 처음엔 아파트 단지 내 배달만 하다가 최근 단지 앞 호수공원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애들이 와도 뭐 잘 멈추고 하니까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사고 났다거나 이런 뭐 이슈는 없으시죠? 네, 사고 났었던 적은 없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네, 좀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도로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안전입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도 로봇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할 텐데요. 현재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공원 녹지법이 적용이 돼 공원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딜리가 과연 호수공원 커피 배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순간 공원의 한 의자에 앉아있는 고객에게 정확히 다가갑니다.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녀석 예의도 바르네요. 고객이 커피를 꺼냅니다. 출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딜리의 뒷모습마저 당당해 보이는데요. 커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고객에게 완벽하게 배송했습니다. 본 적은 많은데 실제로 와서 하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보게 돼서 되게 재밌고 더 많이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수공원까지 로봇 배달이 가능하다니 배달 로봇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는 곳이 차나 오토바이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로봇은 보행자로 아마 앞으로 될 거고 보행자로 인식이 되면은 공원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끝까지 뭐 배송이 되는 그런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호수공원 어디든지 배달 로봇 딜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파트 단지로 돌아간 딜리가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딜리의 업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아파트는 하루에 배달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네, 그래도 꾸준히 주문을 해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주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딜리를 귀여워하시는 것부터 편리해하시고 그리고 네, 하루에 2번씩 이제 여러 가게에서 주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딜리야, 또 어디 가니? 우리의 똑똑하고 씩씩한 딜리. 횡단보도도 초록불에 잘 건넙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 내 배달입니다. 오르막도 힘차게 오르는 딜리. 배송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립니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요. 드디어 배달 목적지인 102동 1층 현관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배달 로봇 딜리는 어디까지 배달이 가능할까요? 1층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 싶더니 오호, 딜리가 자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여기서 배달 끝인가요? 지금 D2D를 위해서 딜리가 이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이제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문 앞까지 가게 됩니다. 아니, 딜리가 엘리베이터를 탄다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고객의 코앞까지 배달하는 배달 로봇 딜리. 이곳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현재는 이제 현장 요원이 한 명씩 붙도록 규제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로봇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현장 요원이 없이도 보도를 혼자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 요원이 없어도 안전한 로봇 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로봇이 사람이 없이도 잘 주행할 수 있는지 관제실에도 가보고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현재 국내에서 원격 관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현장 요원 없이도 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로봇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발전기통계과의 손지영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실내에 실외와 똑같은 도로 환경을 만들어놨네요.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로봇 시범 주행을 한다는데요. 지금 보시는 로봇은 실외에서 주행하는 로봇인데요. 여기를 실외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놨고 신호등까지 있어서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주로는 뭐 택배 배송 그리고 음식 배송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로봇입니다. 로봇이 혹시 실제로 신호등의 색깔이나 뭐 빨간색, 초록색을 인지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우리가 사용하는 신호등이랑 똑같은 것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이제 건너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신호까지 인식을 해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이제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보행하는 식으로 로봇도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장애물과 신호등을 인식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요. 미래 로봇의 지능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 자율주행 로봇은 얼마나 똑똑한 건가요? 그 로봇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키오스크나 거기서 조금 더 대화 기능이 있다든지 판단 기능이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람만큼 똑똑한 걸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장치들 중에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원격 관제 시스템입니다. 원격 관제 시스템은 자율주행 로봇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위험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요원 동행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로봇의 시대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로봇이 과거에는 로봇 하나 다닐 때 안전요원이 꼭 이제 붙었어야 되는데 같이 이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그 샌드박스를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안전요원 없이 여기 그 관제실에서 뭐 위험 상황이 있을 땐 로봇과 이제 연결을 하기도 하고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주행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은 자율주행 로봇들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곧 자율주행 로봇은 안전요원 없이 홀로 도로를 주행해 배달 업무를 수행할 텐데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선 로봇을 자유롭지만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로봇 규제 개선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달 로봇으로 소외될 계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텐데요. 이제 로봇이 혼자 움직일 수 있고 관제와 또 같이 연동이 된다면 안전성과 편리성이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음식 배송, 뭐 택배뿐만 아니라 뭐 주차 관제,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 같은 것들도 로봇이 전부 다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뭐 라이더 분들이랑 뭐 이런 분들의 소외 같은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기 관제에도 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존의 그 어떤 배송을 맡으셨던 분들이 로봇과 함께 그 기능들을 수행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많은 안전한 기능들을 또 우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지원 경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숨은 일꾼들의 땀과 노력으로 내년이면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곧 다가올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보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로 설정을 해서 보도와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